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생을 바쳐서 정말 애지중지 키운 내 회사,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 은퇴를 앞둔 대표님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정말 깊이 고민해 보셨을 주제, 바로 가업 승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높은 벽을 넘어서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부의 핵심 지원 제도 딱 두 가지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정말 높습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이라서요. 이걸 감당 못하고 평생 일군 기억을 그냥 팔아버리거나 아예 상속세가 없는 해외로 회사를 옮겨버리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단단한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다행히도 정부가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돕기 위해서 일종의 생명줄 같은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가지 핵심 경로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가업 상속 공제 제도입니다. 이름에서 딱 감이 오시죠? 기업을 상속할 때 발생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오랫동안 운영해온 우리 가족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 재산에서 아주 큰 금액을 공제, 즉 빼줘서 상속세 부담을 확 낮춰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혜택을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이 최소 10년 이상은 사업을 운영했어야 하고요. 기업 자산은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려받는 자녀도 상속받기 전 2년 이상은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회사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려 쓴 가지급금 같은 건 사업이랑 상관없다고 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혜택이 얼마나 크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회사를 운영한 기간에 따라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0억 원이요. 이 정도면 사실상 상속세 부담을 거의 없앨 수도 있는 정말 강력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상속이라는 게 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미리 아주 계획적으로 승계를 준비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두 번째 경로가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미리 회사 주식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때 일반적인 증여세율이 아니라 아주 낮은 특별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획적인 사전 증여에 최적화된 방법이죠. 자, 이 제도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주식을 주시는 부모님은 연세가 60세 이상,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하셨어야 하고요. 또 10년 이상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받는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증여세 과세특례는 오직 주식회사의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땅이나 건물, 기계 같은 사업용 자산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바로 이 파격적인 세율 구조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10억 원을 공제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20억 원까지는 세율이 고작 10%입니다. 그리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0%가 적용돼요. 일반 증여세율이 최대 50%인 걸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혜택이죠. 한도는 앞선 제도와 마찬가지로 최대 600억 원이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과연 어떤 길이 우리 회사에 더 잘 맞을지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 선택이 승계 이후 5년, 길게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혜택을 받고 끝! 이게 아닙니다. 5년 동안 꼭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라는 게 따라붙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맨 위 두 가지. 그러니까 물려받은 사람이 계속 사업을 해야 하고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두 제도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아래 두 항목 자산 처분과 고용 유지에서 확 드러나요.
가업상속 공제는 자산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직원 수도 유지해야 하는 아주 엄격한 제한이 있는데 증여세 과세 특례는 이 부분에서 훨씬 자유롭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두 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고용 유지 의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직원 수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지만 증여세 과세 특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업 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이 5년 동안의 사후관리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합니다. 받았던 세금 혜택이 전부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요. 원래 냈어야 할 정상세율로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이자까지 전부 더해서 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열쇠는 도대체 뭘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아주 긴 호흡에 장기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성공적인 승계로 가는 길은 딱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 상황에 딱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 그리고 둘째, 계속 바뀌는 규정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적의 전략을 짜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공의 가장 튼튼한 초석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업 승계로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과연 다음 챕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